오케이. 1004번 봅시다. 1004번 봅시다. 전사로도 풀었을까요? 자, 얘도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y는 얘가 2의 x-1의 제곱이다 라고 이미 표준형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요 놈의 꼭지점의 좌표 여기가 지금 몇 콤마 몇이다라는 얘기야? 1,0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1,0이다. 꼭지점의 좌표 바로 얻을 수가 있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위로 블록의 함수의 이름 자체가 얘도 뭐 표준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y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얘도 표준형 뭐 1차식의 제곱 더하기 얼마, 여기가 0 되게끔 하는 p, q가 꼭지점의 좌표가 된다 하는 게 나와 있는 거죠. 얘도 p,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a, p, q 이런 것들을 구하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 자체가 거기 몇 번째 점일까요? 네 번째 줄이네요. 서로의 꼭지점을 지난다. 그 줄 치셔야 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무슨 중인데? 문자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서로가 서로의 꼭지점을 지난다라는 부분에 밑줄을 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유를 생각을 해볼게요. 서로의 꼭지점 지난다라는 멘트를 보고서 너희들이 이게 떠오르는지 한번 스스로 체크해보세요. 두 이차함수 두 이차함수가 합동이에요. 즉, 두 이차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이 이차함수의 이 구부러진 정도는 이 최고차항의 개수에 있는 숫자가 결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최고차항 개수의 어떤 의미를 우리는 공률이라고 불렀죠. 최고차항 개수의 절대값의 의미가 이 휘어진 정도, 공률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우리가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이런 여러 가지 이동들을 하더라도 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바뀌지는 않아요. 대칭이동이나 평행이동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2로 시작하는 이차함수, 그럼 이 구부러진 정도가 2에 대응하게끔 잡혀 있는 거지.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저기 옮겨 다닌다고 하더라도 이 포물선과 똑같은 구부러진 정도를 가지고 있는 놈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당연히 2 또는 마이너스 2일 거라는 얘기인데, 우리 여기서 그럼 이게 합동인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꼭지점을 지난다. 서로가 서로의 꼭지점을 지난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또다시 무슨 관계? 길이 관계예요. 길이 관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 봐봐. 오른쪽을 한번 생각해볼게. 여기 오른쪽에서 이 오른쪽 이차함수와 x축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놈의 꼭지점으로부터 봐봐. 얼만큼 벗어났길래 요만큼의 높이 차이가 만들어집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의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왼쪽 이차함수랑 x축과의 관계로 보더라도 왼쪽 꼭지점이 하필이면 딱 여기라고 했잖아. 서로가 서로의 꼭지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얼마나 벗어났길래 또다시 이만큼의 높이 차이가 만들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이만큼 벗어났을 때 이 높이 차이는 내가 이 오른쪽 놈의 꼭지점까지 간 게 아니라 이 왼쪽 함수의 이 점까지 간 거예요. 여기가 교점이기 때문에 지금 겹쳐져 있는 것 뿐인 거지. 그래서 이 상황을 가지고 두 번의 길이 관계를 분석을 해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분명히 똑같은 거리만큼 벗어났어요. 근데 똑같은 높이 차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이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2잖아? 그럼 이 A의 절대값도 2라는 얘기인 거고 이 둘은 합동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위로 볼록이니까 부호가 음수가 되면서 A 값은 마이너스 2였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를 외우라고 써준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의 꼭지점을 지나면 두 이차 함수가 합동이다라는 거는 그냥 길이 관계를 통해서 당연하게끔 분석할 수가 있는 내용이고 얘를 암기하라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지금 이 꼭지점으로부터의 비율 관계, 꼭지점으로부터의 비율 관계, 길이 관계들을 너희들이 접목시켜서 이게 합동이라는 걸 끌어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A의 절대값이나 얘의 절대값이나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A는 이제 위로 볼록이라는 볼록선까지 감안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꼭지점의 좌표 P, Q도 한번 구해볼 거야. 이 왼쪽 이차함수의 P, Q를 구해볼 건데 얘도 이제 너무 쉬워지는 거죠. 뭐가 쉬워질까요? 봐봐. 지금 문제에서 하나 정보 나와 있는 게 여기 이렇게 이 라인을 그렸을 때 요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4라고 나와 있어요. 4. 그러면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지금 L이라고 잡아놓은 이 길이는 당연히 2가 되겠죠. 대칭성에 의해서 우리 정확하게 대칭 축에 의해 이 길이는 반으로 잘릴 거란 얘기지. 그래서 이게 2라는 거를 지금 알려주고 있었던 거야. 요만큼의 길이 또는 요만큼의 길이가 2라는 걸 알려주고 있었던 거잖아. 그러면 이 좌표도 보세요. 1,0로부터 왼쪽으로 이만큼 갔어. 여기 x좌표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0층입니다. x축 라인이니까 높이로 따지면 0층이에요. 0층. 여기서부터 얼만큼 높아졌습니까? 이것도 길이 관계로 그냥 끝낼 수가 있는 거지. 여기서 이만큼 벗어났기 때문에 따라 해보세요. 지금 너희들이 할 줄 알아야 돼. 2의 제곱, 벗어난 거리의 제곱에 그 이차함수의 최고차항계수 절대값 2의 제곱에 1을 또 곱하는 거야. 이 길이가 8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0층에서 8층 높아진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노란색 라인이 있는 데는 8층인 거예요. 8층. 따라서 P와 Q는 마이너스 1,8이 납니다. 마이너스 1,8 되겠죠. 다 보였죠? A는 마이너스 2고요. P는 마이너스 1고요. Q는 8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뭘 요구를 할 거냐면 이 1004번 문제 있잖아요. 이것도 내가 중등 버전으로 풀어주진 않았어. 사실 중등 버전, 고등 버전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좀 웃기기는 한데 이것도 중등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당연히 우리가 뭐 이런 것들 다 배웠으니까 중학생들도 누구나 쓸 수 있는 개념인 거죠. 이게 무슨 고등학생이 되어야만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일이 아니란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내가 중학생적으로라고 한다는 거는 그냥 일일이 좌표를 다 구하는 거고. 근데 여기 4라고 나왔으니까 여기가 대칭축이니까 여기 길이가 2니까 여기가 이 넘어가서 여기가 3, 몇이 될 거고 3 여기다가 3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2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8이 나와주고 요 점이 이제 3,8이 될 거고요. 같은 라인이니까 이게 다 몇 8이어서 P가 8일 거고요. 걔를 왼쪽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이제 여기에서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얘가 8이 나오게끔 하는 뭐 AQ 조합을 찾으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중등적인 방법인 거고 그거는 너희들이 충분히 뭐 헤어지를 봐도 다 할 수 있는 방법일 거니까요. 아마 숙제도 그렇게 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근데 내가 요구하는 거는 거기서 이제 벗어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지금 내가 설명한 방법으로 지금 잠깐 1분 정도 시간을 줄 거거든요. 이 문제를 보고 펜 잡지 말고 샤프를 잡지 말고 이 문제의 그림을 딱 보고 지금 A가 마이너스 2고 P가 마이너스 1이고 Q가 8인 게 다 눈으로 보이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이 관계들이 바로바로 눈에 들어오는지 전체 길이가 4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내가 주어진 준 1분 안에 이게 안 될 수 있지만 집에 가서라도 복습을 통해서 얘가 아무 손도 대지 않고 바로 보일 때까지
그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중등시험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거고 고등학교 때도 잘 이어갈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을 좀 줘봤는데 뭐 지금 제한 시간이 우리가 좀 촉박하기 때문에 많이 줄 수는 없으니까 여기 1004번에도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내가 뭐가 중요하다고 하는지는 수업을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기억이 남을 겁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복습하면서 여기 걸로 꼭 만드시길 바래요. 네, 기입해 놓으시고요. 100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05번. 자, 1005번은 ABCD가 정사각형이다. 우리가 어떤 족보가 있는 이름이 있는 도형이 나왔으니까 체크해 두셔야겠죠? 정사각형 괜히 준 게 아닙니다. 정사각형의 대표적인 특징, 네 각이 전부 다 90도고요. 가로, 세로의 길이가 다 같다. 네 변의 길이가 같다. 그런 것들을 써먹으라고 정사각형이라는 도형을 깔아둔 거지. 그치?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는 뭐 각 정보와 길이 정보가 있을 건데 우리는 지금 뭐 각에 대한 분석을 하진 않을 거니까 아마도 길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 문제가 풀리겠구나. 뭐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 가지고 풀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너희들이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깔려있는 이차함수가 4x제곱하고 x제곱 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와중에 b의 좌표를 구하래요. 여기 지금 b가 여기가 a인 거고 여기가 b인 거고 여기가 c인 거고 여기가 d인 건데 자 우리 문제를 풀기 전에 기본적인 생각부터 해봅시다. 이 네 개의 제시되어 있는 점 중에서 당연히 우리 분석할 만한 어떤 스타트 점으로 잡을 수 있는 데가 b는 아니야. 그렇지? b는 아니야. 왜? 얘는 주어지는 함수 위에 있지 않고 그냥 허공에 동떨어져 있는 점이기 때문에 내가 분석의 시작은 뭐 A, 뭐 아니면 D, 아니면 C 뭐 이런 걸로 잡는 게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거겠죠. 그렇지? 그래서 얘도 굳이 얘기하자면 활용 문제인 겁니다. 활용 문제. B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는데 아무런 좌표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뭔지도 모르는 거니까 내가 스스로 미지수로 좌표를 잡아주신 다음에 그래서 미지수 도입을 해서 좌표를 설정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좌표 설정하시고요. 그런 좌표들의 정보를 가지고 뭐 길이 분석 등을 이어나가야 되겠죠. 정사각형이라는 표현을 줬으니까 우리 좌표 체계에서는 좌표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게 길이가 대표적인 정보인 거지. 자,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이 A, C, D 중에 어디를 스타트로 잡으면 제일 좋을까? 라고 한다면 우리 Y는 4X제곱보다는 Y는 X제곱이 조금 더 심플하니까 뭐를 잡아도 상관은 없어. 하지만 나는 여기를 A, A 제곱이라고 한번 A라는 미지수를 도입해서 잡아볼게요. 스몰 A라는 거 잡아서 얘는 지금 요 선상에 있는 거니까 내가 X좌표를 A로 잡았으면 대응하는 Y좌표는 A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라지 A를 스몰 A, A 제곱으로 좌표를 설정한 겁니다. 이 A는 내가 도입했기 때문에 책임을 좀 질 건데 책임은 간단하게만 지면 되겠죠. 1사분면 쪽에 찍혀 있으니까 저 A라는 거는 일단 양수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래야 1사분면에 찍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뻗어나가 봅시다. 여기에서 봐봐. 이 정사각형을 이루고 있는 이 길이 그것도 내가 수업 시간에 되게 중요하게 얘기했던 건데 이런 길이, 이런 길이, 요런 길이
요런 길이, 이게 물론 지금 정사각형의 가로이자 세로 역할을 하고 있는 놈이지만 그 이전에 좌표 체계에서, 좌표 세상에서 저런 길이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했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이 개념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해보면 이 X축과 나란한 길 또는 이 Y축과 나란한 이런 길이들 뭐라고 그러죠? 기억나는 사람 없나? 내가 수업을 안 쓸 일은 없어. 어차피 영상 찍고도 더 남아있으니까 1차원적 거리라고 하지. 1차원적 거리. 거리 또는 뭐 길이 같은 말입니다. 1차원적 거리 또는 1차원적 길이라고 불러요. 이런 놈들, 이런 놈들, 이런 성분의 길들. 왜 근데 1차원적 거리라고 하지? 이 단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왜 굳이 얘를 1차원적 거리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냐? 그게 중요한 거야. 왜? 얘가 여기 왼쪽 끝점이 마이너스 2,5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게 지금 x축과 나란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점들의 높이 값은 다 똑같아. 높이가 바뀌지 않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오른쪽의 끝점을 내가 예를 들어서 3,라고 해보면 여기 y좌표는 무조건 얘랑 똑같아야 할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는가라고 해보면 이 오른쪽의 큰 x좌표에서 작은 x좌표를 빼준다. 더 쉽게 표현하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오려면 5만큼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 거리가 5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 5라는 길이를 구할 때 내가 어느 좌표는 쓰지 않았어. 뭘 알았어? 이 양끝점의 y좌표는, 이거 우연히 5로 똑같은 방향이 헷갈릴 수 있겠구나. 얘 지금 그냥 6이라고 할까요? 그치. 이해만 잘하면 되겠죠? y좌표는 아예 쓰질 않았어요. 그쵸? x좌표 두 개만 알고 있으면 여기와 여기의 두 x좌표의 차이가 결국에는 길이가 된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길이 자체를 1차원적 거리 또는 길이라고 부른다. 1차원, 좌표를 한 개만 씁니다. 이런 얘기예요. 2차원, 좌표가 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x축, y축, 좌표가 두 개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 1차원은 너희들이 뭐라고 하지? 수직선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수직선, 그냥 x축이 하나가 있는 거고, 여기에 가운데 0이 있고요. 여기 왼쪽에 음수들이 펼쳐지고 오른쪽에 양수들이 펼쳐집니다. 이게 1차원이에요. 이게 1차원. 그 다음에 좌표축이 두 개가 90도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게 2차원, 평면이 되는 거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Z축이 하나 더 있어서 그게 입체 공간 3D를 의미하게 되는 거지. 3차원이에요. 그러면 1차원적 거리라는 거는 좌표를 한 개, 한쪽만 알고도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길이도 마찬가지인 거지. 얘도 내가 만약에 여기 좌표를 만약에 예를 들어 2,1이라고 잡았고요. 그럼 여기 위쪽 끝점도 만약에 쓴다면 뭐가 똑같아야 돼? x좌표는 똑같아야 돼. 이게 지금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왼쪽으로 올라가거나 오른쪽으로 올라가거나 이 좌우로 치우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좌우 값의 의미인 x좌표는 똑같을 거고, 높이만 올라갔으니까 얘가 뭐 5쯤 된다라고 해보자. 그럼 너희들은 이 반듯한 길이를 구할 때도 1층부터 5층까지 4층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거를 수식으로 쓰면 큰 y좌표에서 작은 y좌표를 빼는 거죠. 따라서 이 길이는 우리 5 빼기 1 해서 4라고 구할 수 있는데, 그럼 이 길이를 구할 때조차도 나는 뭘 안 썼어? x좌표를 쓰지 않았어요. y좌표 이거 하나만 써서 한쪽만 쓰고도 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얘를 1차원적 거리라고 쓰는 거야. 그러면 개념 설명은 이제 충분히 이것도 이미 한 두 번, 세 번째 가르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걸 왜 가르치냐? 내가 내 상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봐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바가 그거야. 내가 만약에 좌표 평면에 근데 중학교 1학년 때도 아마 맨 처음에 수학 공부하면서 이런 문제 분명히 풀어봤을 거예요. 이런 문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이 좌표에서 이렇게 삐딱한 선들이잖아. 만약에 이렇게 x축이나 y축과 나타나지 않은 이런 삐딱한 선이 예를 들어 있다고 쳐봐.
너희들 이제 중학교 2학년도 거쳐왔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주면요. 이런 삐딱선은 x좌표, y좌표가 둘 다 필요해요.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이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 길이가 x좌표의 차이가 되는 거고 요 양표점에 그리고 요 길이가 y좌표 간의 차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x좌표를 써서 이 길이 구하고요. y좌표 써서 이 길이 구하고요. 제곱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저 사선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까? 이런 삐딱선은 2차원적 거리라고 불러요. 좌표를 두 쪽을 다 썼으니까 얘는 2차원적 거리 또는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를 공부했으면 뭐가 쉽다라는 게 느껴져? 1차원적 거리가 훨씬 쉽다, 다루기 쉽다는 게 느껴지지?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삐딱선들로 이루어져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이 세 꼭지점을 다 아우르는 직사각형을 그리고 직각삼각형을 빼내는 식으로 넓이를 구했던 거야. 뭐 말인지 알겠어? 계속 그렇게 가르쳐 왔던 거라고 교육 과정에. 가로 1차원적 거리, 1차원적 거리. 직각삼각형도 다 1차원적 거리들의 곱셈. 거기다가 2분의 1만 해주면 되는 거죠. 1차원적 거리들의 곱셈, 1차원적 거리들의 곱셈.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삐딱선이 있는 상황도 다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미 정사각형이 다 1차원적 거리 또는 길이로 깔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는 이 좌표를 분석해 나가는 게 너무 쉽다는 얘기지. 봐볼게요. A에서 D로 올라가는 과정 치우침이 없습니다. X좌표가 A, 내가 설정한 A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A를 여기다가 이 함수 위의 점이니까 여기다가 A 집어넣었을 때 이 점에 대응하는 Y좌표가 나오겠죠. 그게 4A 제곱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D에서 C로 넘어가는 분석을 할 때도 얘가 또 1차원적 거리로 깔려있기 때문에 높이가 변화가 없어요. 그럼 이 C의 Y좌표는 여전히 4A제곱 그대로 가지고 오겠죠? 그럼 얘는 거꾸로 뭐를 넣기를 여기 지금 X제곱 위에 있는 점인 거니까 이 관계식의 X자리에 뭘 집어넣기를 4A제곱이 튀어나왔는가? 그것 중에 양수를 얘기하면 A를 내가 양수를 잡아왔으니까 2A가 되겠죠. 물론 마이너스 2A도 있지만 그래도 음수니까 저쪽편에 표시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모든 점들을 다 분석할 수 있고 그 분석할 수 있는 이유의 배경이 이 길이들이 다 1차원적 거리로 깔려있기 때문에 위, 아래, 좌우 왔다 갔다 분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 B의 좌표는 우리가 여기에 높이 그대로 따라올 거고요. A제곱이고요. 이 C의 X좌표 그대로 따라 내려올 거니까 2A, X제곱이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써낼 수가 있습니다. 얘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스몰 a, 내가 설정한 미지수 a 값만 구하면은 답이 나오는 건데 거기서 이제 그럼 a가 들어가 있는 등식,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정보가 정사각형이다 해서 나오는 거죠. 정사각형이면 이 길이들이 같다라고 했고 또 얘기하지? 이 길이가 무슨 길이라고? 1차원적 길이라고. 근데 내가 좌표를 설정을 하는 순간 저 길이들을 표현하는 게 너무 쉽다고요. 자, 볼게요. 가로의 길이 얼마입니까? 내가 설정한 이 좌표를 토대로 얘기해보면 요 길이는 이 A랑 B로 보든 C랑 D로 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요 두 점 또는 이 두 점의 X좌표의 차이예요. 오른쪽 거가 더 큰 거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 2A-A가 됩니다. 내가 일부러 계산 안 한 거야. 2A-A는 A보다 알지만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 얘도 지금 1차원적 길이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두 개로 보든 이렇게 두 개로 보든 상관이 없어요. 높이 차이니까 y좌표, 큰 y좌표에서 작은 y좌표를 빼주면 되겠죠. 얘에서 얘를 빼든 얘에서 얘를 빼든 당연히 똑같겠죠. 3a 제곱, 이것도 이렇게 써봅시다. 4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정사각형이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a에 대한 방정식을 드디어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3a 제곱이 a에서 a 하나씩 양수니까 그대로 약분해서 지워주시면 여기가 한번 써볼게요. a가 3a 제곱이다. a 하나씩 지워주면 여기가 1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값은 3분의 1이었어. 내가 결정한 a 값은 3분의 1이었고 양수 범위인 거 당연히 맞는 거죠. 오케이, 체크했고요. 이놈의 좌표는 그러면 3분의 1을 a 자리에 꽂아 넣으면 3분의 2, 9분의 1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이거 한 김에 답은, 이 문제 답은 구했는데, 이거 내가 확대 축소도 열심히 가르쳐 놨으니까 그것도 한 번만 검토 좀 해볼게요. 오늘 여기에서 내가 여기 임의로 이렇게 x축과 나타나는 게 이렇게 잘랐어. 그랬을 때, 자,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요, 요 길이하고요, 어떨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딱 봐도 같아 보이지? 같은 거 알 수 있을까, 얘들아? 방금 우리 전 문제 했던 거랑 뭐 똑같은 얘기인데, 뭐 꼭지점으로부터 벗어난 거리를 생각해도 똑같다는 거 쉽게 얻어낼 수 있을 거고, 이번에는 확대 축소를 해볼게요, 내가. 여기에서 이 함수가 이 함수로 바뀌었다면, 만약에 내가 얘를 이걸로 바꾸는 과정을 어떤 확대 축소로 얘기한다면, 이거 x 자리에 뭘 집어넣은 거야? x 자리에 2분의 1 x를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x를 2분의 1 x로 다 바꾸는 순간 4 곱하기 4분의 1 x제곱 되면서 1x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로 얘기를 해보면 얘는 y축을 발판 삼아서 y축 발판으로 곱하기 2배율을 적용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야?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 첫 번째 2차 함수까지 떨어진 거리, 이 거리를 전부 다 2배로 확장시키면 이 오른쪽 함수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 거리를 2배로 확장시키면 이 점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어디에서 잘라도 다 2배 뛰게 하시면 오른쪽 함수로 바꾸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x를 2분의 1 x라고 바꿨다. x를 2분의 1 x로 바꿨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얘가 지금 4분의 1 y는 x제곱이다 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y가 4y로 바뀌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y 자리를 4y로 바꾸면 이 4분의 1가 상쇄되면서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y가 밑에 써볼게. y가 4y로 바뀐 변화입니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확대 축소의 관점에서 x축을 발판 삼아서 곱하기 4분의 1의 배율이 적용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게 무슨 얘기야? 이번엔 내가 x축을 발판 삼아서 이렇게 세로로 자르면 어디에서 세로로 잘라도 요 길이, 요 전체 길이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를 4배 확대했을 때 이만큼이 되는 거고, 또 다른 데에서 잘라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자른다고 해도요, 여기서 자른다고 해도 요 길이를 4배 확대하면 얘가 되는 거고, 얘를 4배 축소하면 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즉 확대 축소로 다 관찰할 수가 있었던 거니까, 너희들 시야를 넓혀주려고 지금 계속 가르치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만약에 죽어도 내가 이게 너무 안 된다 하시면 일단은 버려도 된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조금 나중으로 제껴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확대 축소에 대한 내용은 자, 마지막 1006번 볼게요. 1006번. 자, 16번도 중요한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볼 건데, 또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 거지. 16번에 이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두 개의 2차 함수가 나왔잖아. 그러면 확대 축소는 아니어도 야, 대칭이동, 평행이동은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거는 중학교 내용이기 때문에 y는 x-2의 제곱 마이너스 4. 지금 함수 두 개가 이렇게 깔려 있는데 이 둘의 관계가 안 보이면 아직 평행이동, 대칭이동 공부가 덜 된 거예요. 그 관계가 바로 보이는 거지. 어떻게 볼 수 있어? 내가 만약에 얘가 되는 과정으로 이런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거는 x축 방향으로는 이동하지 않았고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즉 이 함수를 밑으로 4칸 그대로 끌어내린 게 얘다 라는 거, 평행이동의 관점으로 당연히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함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밑에 4칸 밑으로 내려가는 놈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그럼 질문할게요. 우리 대칭이동이나 평행이동을 통해서 최고창의 개수가 바뀔 일은 절대로 없어. 그치? 그래서 실제로 얘 최고차 개수 1, 여기도 최고차 개수 그대로 1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행이동으로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럼 또다시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이 같으니까 이 두 도형은 무슨 동이야? 무슨 동이에요? 합동이에요. 오케이. 이거 합동인 겁니다. 당연히. 합동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는 알지? 이 위치를 옮겼을 때 포개지는 관계를 합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합동이라는 건 정확하게 그림이 포개진다. 조금 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길이나 어떤 각 등등의 어떤 도형의 성질에 입각한 정보들 있지? 그런 모든 정보들이 다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야. 길이 정보, 각 정보가 다 똑같은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또 포개질입니다. 포개질.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x는 2. 이게 그대로 밑으로 내렸기 때문에 대칭축도 여전히 똑같이 얘 둘 다 x는 2로 통일이 될 수밖에 없겠죠. 뭐 그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칭축 표준형 가지고 구할 수 있으니까 대칭축 x는 2고요. 대칭축 x는 2고요. 여기 꼭지점이 이 위에 거니까 여기가 지금 2,0인 거고 여기 꼭지점이 2,4인 거고 뭐 꼭지점으로만 봐도 요 밑으로 4칸 내렸다 또 다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 휘어진 정보 다시 한번 합동이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여기 어딘가에 왼쪽에 x축이 이렇게 있었는데 x축과 대칭축으로 이 두 함수의 곡선과 대칭축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합동의 개념을 잘 알고요. 평행이동의 개념을 잘 알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중학교적인 생각을 한번 이어가보면 이 합동을 통해서 봐봐 잘 들어봐 이제 이 곡선으로 이루어진 곡선을 끼고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는 결국에는 합동에 의해서 다 평행사변형으로 바뀔 거예요. 평행사변형. 근데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집중해서 들으면 됩니다. 무조건 평행사변형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근거가 합동이란 얘기지. 왜 그래?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 뭐 어떻게 잘라도 상관없어. 내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자르고 싶다. 이렇게 자르면 이거 여기에 지금 밑에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여기 위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냥 4칸 밑에서 똑같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빗금을 여기로 옮겨 붙인다고 생각하면 이쪽이 빠지고 여기가 치워지는 거니까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이렉트로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을 해. 3분으로 반타선으로. 그리고 여기 이 둥근 걸 끼고 있는 초승달 모양이라고 할까요? 초승달 모양?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서 똑같이 나오겠지? 요만큼 여기 초승달 모양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초승달을 위쪽으로 갖다 꽂으면 요렇게 날아나고 요렇게 날아난 평행사변형이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지금 내가 두 가지 방법을 다 제시해줬는데 적절히 옮겨서 직사각형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이 초승달을 위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요. 직사각형도 당연히 평행사변형인 거니까 어찌됐건 결론은 평행사변형으로 다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분석하든 간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4칸 차이인 거니까 평행이동으로 생각해보면 바로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x는 2라인이고 여기가 y축이라고 했으니까 y축은 x는 0인 거죠. 이게 2칸 차이 나기 때문에 요놈의 넓이든 이놈의 넓이든 정답은 4 곱하기 2이다. 답은 8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훌륭한데 참고적으로 나중에 너희들이 고등학교 가서 뭐 적분의 개념 같은 것들을 좀 배울 거니까 적분이 뭔지는 몰라도 되는데 우리 약간 교양으로만 한 번만 설명을 해줄게. 이 직사각형 이런 생각인 거거든.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꼭 이렇게 옮겨가지고 평행사변형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게 아니더라도 근본적인 내용을 하나를 설명해 주면 우리 직사각형의 넓이가 예를 들어 여기가 4고 여기가 2일 때 넓이가 8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배경에 어떤 내용이 원래 깔려 있는 거냐면 이건 이제 너희들이 아직 안 배우긴 했지만 이 4라는 길이가 이만큼 이 쌓여가는 거야. 그래서 길이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면적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4가
이만큼 쌓여가기 때문에 2 곱하기 4 곱하기 2를 넓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평행사변형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렇게 만약에 좀 삐딱한 평행사변형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사이 있어. 얘가 4고요. 여기 지금 이 수직 높이가 2라고 해볼게. 그럼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이거 넓이도 여전히 8이라는 거. 이것도 이 개념 때문에 원래 8인 거예요. 물론 여기 중학교식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붙여서 직사각형 만들어가지고 8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이 4라는 길이가 물론 조금씩 옆으로 가면서 쌓이긴 하지만 계속 4로 일정한 이 길이가 높이 2를 따라서 쌓여가기 때문에 넓이가 8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그려져 있는 도형도 이렇게 곡선이 끼고 있어. 곡선을 끼고 있어요. 이런 도형인데 이런 도형도 다 마찬가지야. 뭐가 쌓여가는 거야? 여기가 4잖아. 그리고 지금 그대로 4만큼 내렸으니까 어느 지점에서 봐도 이 세로 높이 차이는 계속 4. 그래서 4가 계속 쌓여가는 거지. 얼마나? 이만큼. 요만큼 쌓여간다. 그래서 좀 삐딱하게 쌓아가는 것 뿐인 거지, 넓이를 구하는 과정, 본질적인 내용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옮겨 붙이지 않아도 그냥 4 곱하기 2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상식적으로 교양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오늘 2006번까지 한번 마무리를 좀 지어봤고요. 시간이 지금 몇 시이지? 51분이니까 조금 남았네요. 그래서 저기 뒤쪽에 한번 가봅시다. 정리하시고 1068번 한번 볼게요. 1068번. 지금 1차원 적발이 열심히 수업을 또 했으니까 1068번을 딱 봅시다. 1068번. 거기 1068번에도 1차원적 거리 적어 놓으세요. 문제에다가 1차원적 거리. 선생님이 수업했던 내용들이 기억이 나려면, 복습할 때 기억이 나려면 그런 흔적들을 좀 남겨놔, 얘들아. 이게 이 수업을 하면서 하나 그냥 예시로 곁들여가지고 보고 싶은 문제인데,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어.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여기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넓이가 여기 꼭지점하고 y절편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x절편하고 연결하고요, 여기 원점하고 연결해서 이런 삐딱삐딱한 사각형을 넓이를 구하래. 이거를 어떻게 분석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들이 이제 바로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그렇지? 이거 선생님이 분명히 좌표에서 어떤 길이 넓이를 분석하는 거는 1차원적 거리로 끌고 가는 게 쉽다, 그런 생각이 올바른 방향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렇게 잘라서 이 왼쪽 삼각형하고 오른쪽 삼각형 두 개로 분석해야 되겠구나, 이게 첫 번째 생각일 거예요. 왜 이렇게 자르면 1차원적 거리로 분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르면요, 왼쪽 삼각형에 여기를 밑변으로 삼는다면 1차원적 거리예요. 그 다음에 수직 높이 1차원적 거리예요. 오른쪽 삼각형 여기 1차원적 거리예요. 높이로 삼는 거 1차원적 거리예요.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2분의 1 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할 수 있겠지. 이게 첫 번째 생각이고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야. 이 보조선을 그려서 두 개의 도형으로 나눠서 분석하는 게 좋겠구나. 아니면 조금 더 중학교 1학년적인 방법으로 생각해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사각형을 그리는 거지. 이 모든 꼭지점을 아우를 수 있게끔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거기서 우리는 요 보라색 직사각형 하나 빼주고 왼쪽 조그만한 보라색 직사각형 하나를 빼줘도 되겠죠? 이게 두 번째 생각입니다. 이 두 생각 중에 어느 것도 못하는 친구들은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여기다가 테이프 잘 남겨놓으시고 이 그림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공부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끝내자는 건 아니야. 이제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 그 책 과제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어? 뭐 다 했을 거라고 기대하진 않아. 얼마나 돼 있어? 뭐 다 하는 게 숙제였지만
나도 이제 좀 적응을 했어요. 얼마나 안 돼 있냐고 물어봐야 되나? 보니까 영어권에서 숙제가 있었냐였어요. 실제로 숙제가 있었냐였어요. 누가? 건우가? 한국분이 했어요. 있어? 왜 끝까지야? 뭐 숙제가 있었냐가 아니라 이 책 끝까지가 숙제였어. 책 끝까지가 숙제였고. 끝까지였어요. 끝까지였어. 너 저번에도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핵심 때도 한 번 더 얘기해줬잖아. 끝까지. 이참수 끝까지. 이거 그래서 오늘 우리 이참수 여기 마지막 단원 전까지만 지금 주문하는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목요일까지는 이거 뒷부분 마무리 해 와야 그래야 수업이 더 유익할 거야. 시우는 얼마 해봤니? 많이. 너 근데 영상 듣는다고 못했다고 얘기했지. 너도 그러면 일단은 우리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여기 뒷부분 할 거니까 여기 이참수의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 여기 부분 좀 먼저 해봐. 그래서 7페이지부터 맨 끝까지 하고 그러고 남은 데는 앞에 나눈 거 시간 합시다. 오케이.